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20여 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새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이에 더해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맞물리면 전세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인 듯 합니다. 대책 내용을 크게 공급과 임대, 그리고 기타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입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완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을 책정해 두고 그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분양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싶겠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싸게 분양해야 하니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분양 일정이 순조롭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자재 비용이 급등해서 건축자재비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건축자재비는 상승했는데 분양은 높은 가격에 할 수 없으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겠죠.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 확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먼저 급등한 자재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정비 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이주비 이자, 명도 소송비, 총회비 등의 필수 비용도 분양가 산정에 책정됩니다. 또한 현재는 분양가 산정 시 지은 지 20년 이내의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죠. 비교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은 지 10년 이내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는 약 1.5에서 4%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약 4천만 원 정도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예측은 예측입니다. 실제로는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담대 주택 구매 후 처분 기간 연장입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즉,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것이죠. 조금이라도 기간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임대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바로 입주한 뒤 최대 5년간을 실거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실거주를 하긴 하셔야 하는데요. 그 기간을 당장 입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물량 확대를 늘리려는 계획인데요.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입주 물량이 많아야겠죠. 당장은 효과를 좀 보기 어렵겠지만 입주 물량이 서서히 풀리는 2024년부터는 전월세 안정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상생 임대인 지원입니다. 보시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임대료 5%만 인상하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실거주 조건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차 3법을 폐지는 못하고요. 대신 상생 임대인이란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세 좀 싸게 내놔라. 그러면은 세금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전세대출 지원 강화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내이며 부부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이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이율이 1.8%에서 2.4%로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은 4억 5천까지, 대출 한도는 1억 8천까지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상승한 전세 비용만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넷째, 월세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월세 세액 공제율 중에서 10%는 12%로, 12%는 15%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섯째, 전세대출 연장 완화입니다. 현재 9억 원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죠. 계약 시에는 9억 원이 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상승해서 9억 원이 초과되면 전세계약을 다시 재연장하더라도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억울하죠.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보유한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퇴거 시까지는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 상향입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내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도를 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둘째, 취득세 경감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연소득과 주택가격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취득세의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셋째, 종부세 일시적 2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 구체화입니다. 지난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죠. 이에 대한 적용 요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분 요건이 40% 이하라면 평생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거나 지분율이 높다면 상속받은 지 5년 동안만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어떠셨나요?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임대시장 안정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죠. 정책 내용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계산하고 상담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